자, 이제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는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A의 제곱근하고요. 그 다음에 제곱근 A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제곱근 A라는 건 뭐야? 얘를 그냥 읽어준 거예요. 그죠? 루트 A.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뭐냐? 루트 A라는 놈을 2번 곱하면 A가 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러면 A의 제곱근이라는 건 뭐냐? 얘는요, 어떤 수를 2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그때의 X값들 X 또는 없다.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에서 두 개가 나옵니다.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그럼 A가 0이라면 어떻게 돼? 그렇죠. X는 0일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런데 A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X는 원래는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배웠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I에서 허근이 나오는데 중학교 때는 이 허근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라고 배웠던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아마 이 정도는 다 알 거라고 믿고, 자, 거듭제곱이라는 것부터 얘기를 합시다. 거듭제곱이라는 게 뭐야? 내가 좀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거듭 얘기하잖아.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 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를 한 번 곱하면 A가 되고 A를 2번 곱하면 A 제곱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A를 n번 곱했다라는 얘기는 A를 이렇게 n번 곱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 뭐라 그런다? 거듭제곱이라고 한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A의 n제곱할 때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밑에 있으니까 밑이라고 하고, 자, 얘는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위가 아니라 지수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배워야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A의 n제곱근하고요. n제곱근 A하고, 자,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A의 위치가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n제곱근 A라는 것은 n제곱근 A, 얘를 그냥 읽어준 겁니다.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야? n제곱근 A, 얘를 몇 번 곱하면 n번 곱하면 A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는 것은 어떤 수를 n번 곱했더니 A가 되는 그때의 X값들을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복소수까지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X가 0이 아닌 이상 하나는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얘는 몇 차 방정식이야? n차 방정식이야. 이 n차 방정식을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개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하나를 볼 거고요. 자, 첫 번째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16의 4제곱근을 볼 겁니다. 자, 둘 다 모두 방정식을 풀어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의 세제곱이면 어떤 수를 3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는 그때의 X값들을 찾으면 그놈들을 우리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8 이꼴 제로라는 3차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 자, 8은 2의 세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제로가 돼요.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얼마가 된다? 짝수 공식 사용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 중에서 실수인 게 몇 개다?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16의 4제곱근을 봅시다. 선생님, 어떤 수를 4번 곱해서 16은 2의 4제곱이에요. 따라서 방정식을 풀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이 제로가 되겠죠.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해서 얘가 0인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x 플러스 2i, x 마이너스 2i가 제로가 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4개가 나온다. 그 중에서 실수인 게 몇 개다? 그렇지, 2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매번 이렇게 풀 것이냐? 실수인 것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방정식을 다 풀어 나가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뭘 살펴볼 거냐면요. 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n제곱근이라는 건 n제곱근이라는 것은 어떤 수를 n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그때의 뭐라고요? X값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얘는 n차 방정식인데 우리가요. 연립을 한번 해보자. y 꼴 x의 n제곱하고요. y 꼴 a하고 요 두 함수를 연립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를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y는 x의 제곱을 봅시다. 대표적인 거 그냥 하나.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렇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오케이?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 그런다? 그렇지. 우함수라 그래요. 자, 우함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fx 하고요. f-x하고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x고 선생님 여기가 x예요. 그런데 함수값이 같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함수는 y축 대칭이고 fx와 f-x가 같다라고 주어져도 우리는 우함수로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자, a가 0보다 크대요. a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근이 2개가 생긴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a가 0이 되면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만나지 않죠?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우리는 바로 a의 n제곱근의 개수가 나오는데 실수인 것의 개수를 우리는 따져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 a가 0보다 커 그럼 2개가 나오는데 얘를 어떻게 표기할 거냐? 바로 n번 곱하면 어떻게 된다? a가 돼야 돼. 그놈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선생님, a의 n제곱근이라는 것은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a가 되는 그때의 x값인데요. 우리가 이 방정식, n차 방정식을 연립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2개를. 그래서 개수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n이 짝수일 때, 오케이? 이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 이 그림을 생각해서, 오케이? 이 그림을 생각해서 a가 0보다 크면
그렇죠. 두 개. 그 다음에 0이면 하나.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없다. 이렇게 실수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봅시다. n이 홀수일 때를 보자 이거야. 오케이? 자, n이 홀수일 때 대표를 y = x의 세제곱으로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전부 다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기함수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기함수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fx하고요. f-x하고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부호를 어느 한쪽에 붙여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볼까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x라고 하고 여기가 지금 x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같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0보다 클 때 한번 보자 이거야. a가 0보다 클 때 하나. a가 0일 때도 하나. 실근의 개수는 a가 0보다 작을 때도 하나.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전부 다 실수인 것은 하나만 나와요 라는 거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표기하느냐 보자 이거죠. 자, 몇 번 곱하면? 그렇죠. n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그때의 x값들이기 때문에 얘는요. 자, 보겠습니다. 바로 얘를 n제곱근 a라고 쓰시면 돼요. 오케이? 뭐라고 쓴다고요? 그렇죠. 얘를 n제곱근 a라고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 a가 음수일 땐 역시 마찬가지로 n제곱근 a라고 써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요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2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뭐랑 같다? 지금 a가 0보다 작을 때죠? 그럼 얘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곱하기 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2가 되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 얘랑 같을 때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냥 빠져 마이너스 1이다 이거죠. 그리고 세제곱근 2가 되니까 얘는 얼마야? 세제곱근 2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a의 n제곱근이면 뭐라고? 어떤 수를 n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그때의 x값들을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다. 그럼 a의 n제곱근은 몇 개가 나와야 돼? n개가 나와야 돼. 그 중에서 실수인 게 짝수는 2개, 홀수는 하나.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는 둘 다 하나. a가 0보다 작을 땐 짝수일 때는 없어. 근데 홀수일 때도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꼭 외우셔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n제곱근 a의 전체의 n제곱은 무조건 뭐가 된다? a다. n이 짝수든 홀수든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a로 빠져나온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n제곱근 a의 n제곱은 2개로 달라야 된다. 어떻게? 선생님, n이 짝수일 때가 있을 거고요. n이 홀수일 때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어떻게 돼? 절대값 a로 빼야 되고요. 얘는 무조건 뭘로 빠진다? a로 빠진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아마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꼭 외웁시다. 이해됐나? 됐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제곱근의 성질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거,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을 때 적용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자. A가 양수, B가 양수고요. MN이 2 이상의 정수, 즉 자연수란 얘기예요. 자, 우리가 세제곱근 A 이렇게 해서 요 3은 꼭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제곱근 A 할 때 이 2를 쓰면 미친놈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2를 쓰면 틀렸다라고 하니까 얘는 지워줍시다. 이해됐습니까? 무조건 생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살펴보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를 보면 선생님이 지금은 원래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을 안 합니다. 왜? 지금 그거 하면 여러분들 머리 빠개지고요. 공부하기 더 싫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쓴다라는 걸 그냥 외워주시면 되는데, 그럼 또 그쵸? 왠지 좀 화장실 갔다가 그쵸? 손 안 씻고 나온 거와 똑같기 때문에 그랬더니 또 어떤 친구 얘기하더만 선생님 요즘은 다 비데를 사용하는데요. 손 안 씻어도 된대요. 맞죠? 어쨌든 간에 좀 찝찝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먼저 가르쳐 드리고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바로 얘입니다. 즉 a의 n분의 m제곱이라는 것은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선생님 얘는 n분의 1제곱이에요. 곱하기 얘는 b의 n분의 1제곱입니다. 맞아요? 예. 그럼 얘는 ab 전체의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1제곱이 되죠? 예. 그래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n제곱근 ab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예요. 그럼 얘는 자, 요거 어떻게 된다고? n제곱근 b분의 a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선생님, 얘는요, b의 n분의 1제곱 분의 a의 n분의 1제곱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예.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선생님, 지수법칙에 의해서 b분의 a의 n분의 1제곱이 되죠. 그럼 얘는 n제곱근 b분의 a가 되니까 같아졌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n제곱근 a의 전체의 m제곱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그냥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a가 양수여야 되고 m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여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또 봅시다. 선생님, 얘는 말이에요. a의 n분의 1의 전체의 m제곱입니다. 맞나요? 네. 그럼 얘는 a의 n분의 m제곱입니다. 얘는 n제곱근 a의 m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랑 같아졌어요 라는 거죠. 이해가 됐죠? 예. 네, 다음 거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거는요, 네 번째로 m제곱근 n제곱근 a예요. 그럼 얘는요, 우리가 안에서부터 가든 밖에서부터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안에서부터 갈까요? m제곱근 a의 n분의 1제곱이죠. 그럼 얘는 선생님 a의 n분의 1제곱에 n분의 1제곱이 여기 또 붙어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뭐가 된다고요? 선생님 얘는 a의 n 곱하기 m분의 1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요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n 곱하기 m 제곱근 a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얘를요 이렇게 써볼게요. 선생님 요게 a의 n분의 1의 전체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어차피 우리 교환 법칙은 성립하니까 그러면 얘는 n제곱근 a의 n분의 1제곱이 될 거고, 오케이? 그럼 얘는 n제곱근 m제곱근 a 이렇게 돼서
여기 나타나 있는 식과 동일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아, 선생님 이게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곱한 거. 오케이?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얘와 얘는 자리를 바꿀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수의 확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걸 외워야 돼요. A의 0제곱은 얼마라고? 1. 자, 얘는요. 단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A가 0이 아닐 때 한해서만 1이 돼요라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수학을 함에 있어 약속을 한 거예요. 오케이? 2 곱하기 1은 2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다 보니까 0이 아닌 놈의 0제곱은 1이라고 놔야지만 어떻게 돼? 다른 것들이 해결이 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0의 0제곱은 얼마라 그랬지? 자, 0의 0제곱은 얼마예요? 없다. 그렇죠.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얘를 가지고 뭐를 보여줄 거냐면 마이너스 n제곱은 이 마이너스 때문에 분모로 가서 이렇게 a의 n제곱분의 1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a의 0제곱은 a의 n-n제곱이죠. 그럼 얘는 a의 n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n제곱이죠. 돼,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얘가 얼마라고요? a의 0제곱이 1이랍니다. 네. 그럼 나는 얘가 0이 아니니까 얘로 양변을 나눌 거야. 그럼 어떻게 돼?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 돼요 라는 걸 얻게 되는 거죠. 오케이? 무조건 외워도 좋지만 이거 한 번씩 해보면서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뭐라고요? 선생님,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단 0의 0제곱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라는 거. 자, 다음에 우리가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a의 n분의 m제곱은 어떻게 된다? n제곱근 a의 m제곱이다. 밑에 있는 놈이 밖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분모에 있는 놈이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별거 아닙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지수법칙은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지수법칙을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되는지는 가르쳐 드리는데 중요한 건 또 뭐다? 그렇죠. 요렇게 나와 있을 때는 그렇죠? 요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이 0보다 크고 그죠? XY가 실수일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밑이 0보다 작을 때는 이거 지수법칙을 함부로 못 쓴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배웠듯이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A의 X 플러스 Y제곱 되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네. 다음에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을 우리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요. 선생님, X가 Y보다 클 때는 A의 X-Y제곱이라고 외웠고요. X와 Y가 같으면 1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 X하고 Y하고 해서 Y가 크면 어떻게 배웠어? A의 Y-X분의 1이라고 배웠는데 이제 우리는 이거 버리고 바로 갑니다. 선생님, A의 X-Y제곱으로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자, 요것만 외운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럼 얘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A의 X하고 Y하고 같으면 0제곱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쨌든 A의 X-Y제곱으로 써도 1이 되는 거죠. X-Y가 0이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A의 마이너스의 X-Y분의 1이죠. 요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네. 역수를 취하니까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y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 기억들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a의 x제곱 전체의 y제곱은 a의 xy제곱이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a, b의 전체의 x제곱은 a의 x제곱 곱하기 b의 x제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들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요, 여기 예제가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에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금 얘를 배웠습니다. 3번을 배웠어요. 그죠? 그럼 얘를 갖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밑이 양수일 때입니다. 맞아? 밑이 양수니까 이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하자고요. 그러면 2의 제곱에 2분의 1제곱이죠. 이런 상황에서만 어떻게? 지수법칙이 성립해서 2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그냥 지수법칙 배웠다고 막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문제가 된다. 요 놈이 어떻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고 제가 한번 문제를 또 냅니다. 여러분들을 개무시하면서 문제를 내는 거죠. A가 선생님 마이너스 2예요. 이럴 때 A의 제곱에 2분의 1제곱은 뭐니? 라고 물으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서야, 이 답이 어떻게 되냐? 자, 얘는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선생님, 이 A가 음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해서 A가 빠져나오면 안 되고 우리는 A가 음수니까 어떻게 빠져나와야 돼? 선생님, 얘가 음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약분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얘는 절대값 A예요 라고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야 얘가 얼마가 돼? 2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개념을 설명해 줬는데 한 일주일 동안은 머리가 뽀개지고 수학이 하기 싫을 겁니다만 그 일주일을 버텨내면 뭐 이런 거 갖고 내가 어려워했을까 이렇게 반성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 끝나면 바로 로그가 나오는데 로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힘들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만 힘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연산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외우지 않으면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개념 정확하게 알고요. 선생님이 문제 드릴 테니까 어떻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면 공부 못하는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열심히 복습합시다. 자, 다음 장에서 보자.